삼성전자는 지오스 사태로 소비자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AP였겠죠. 스마트폰의 뇌인 AP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년 연속 하락했거든요. 삼성전자 AP 세계 점유율은 단 6.6%에 불과합니다. 또한 엄청난 성능 격차의 전세계 스마트폰,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작은 애플이 무려 60%를 차지하면서 17%의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문제를 넘어서 삼성전자 그룹 전체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동안 애플은 새로운 혁신, 그러니까 아이폰급의 역사적인 대변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나사, 오큘러스, 매직립 등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이냐? 애플은 VR, AR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폰 그리고 에어팟 수준의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겁니다. 애플은요, 여러분 유출된 것만 하더라도 약 한 20년 동안이나 준비했어요. 특히 애플은 2019년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캡처를 딱 한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AR 시스템을 이제 특허 출원했는데요. 애플이 출원한 특허는 현실 세계의 건물부터 장소, 주위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를 AR 글래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손가락으로 건물을 클릭을 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실제로 애플은 무려 2008년에 퍼스널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에 애플은 애플카와의 접목을 위한 VR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빼곡한 곳을 지나가는데 이 건물들을 나무로 보이게 해줘서 탑승자들이 마치 숲을 달린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VR 컨텐츠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첫발을 못 대고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액 무료 교육과정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VR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한 약 30만원의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을 봐주시고요.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VR과 AR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연구 개발비 쪽으로는 아마존이랑 구글이 가장 큰 규모로 돈을 쓰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확대된 유일한 대기업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냐? 첫 번째 페이스북, 현재 이름이 이제 메타죠. 그리고 두 번째 애플입니다. 앞선 특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플은 스스로도 XR을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애플이 지난 2년 동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강조를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애플 글래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연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M1 출시부터 애플은 기기 사용시간, 즉 배터리 성능 및 저전력 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전력 장치, 애플이 그리는 그림 속에 저전력 장치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애플 워치일까요? 아니겠죠.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탑재된 라이다 센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아니, 아이폰에 그 비싼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이다는요, 주변 환경의 실시간 3D 지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 환경의 실시간 3D 지도를 구축한다. 애플이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특허에서도 자주 들어본 워딩이 아닌가요? 애초에 애플은 이미 라이다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AR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향후 5년 내에 볼 세상은 AR 글래스를 쓰고 막 다니다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을요,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 그리고 현재 팔고 있는 가격들을 자동으로 쫙 비교해주고 이제 선택을 도와줄 겁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들이 뭘 하고 있는 곳인지 클릭만 딱 해도 정보는 모두 나타날 거고요. 또 동시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에서도 그 정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연동이 돼서요. 애플 글래스로 찍은 이제 사진도 연동이 될 거예요. 누가 이딴 글래스를 쓰고 다니겠냐고요? 한 6년 전에 에어팟이 처음 나올 때도 누가 이딴 콩나물 끼고 다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차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플이 내면 다 네이징 될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제 내피셜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플 TV 플러스에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VR이랑 AR 컨텐츠가 접목되지 않을까 내내 망상을 굴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비록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하지만 무려 절반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4.7%에 불과해요. 아무리 애플 TV 플러스가 우수한 진로 승부를 본다고 할지라도 넷플릭스는 질이 떨어지나요? 넷플릭스도 질이 좋잖아요. 즉
피터 틸이 말했듯이 기존의 시스템에 이기려면 10배는 우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 TV 플러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는 아직까지 없지만 10배 이상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 그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존에 없던 컨텐츠, 시대의 흐름과 또 이제 애플의 형 연구 방향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VR과 AR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2년 4월 중순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화 3,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죠. 애플이 우리나라 GDP보다도 커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합쳐도 애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2020년 8월 시총 2조 달러 달성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애플의 시총은 1조 달러였어요. 그때까지 연구원님들, 박사님들, 관련 분야 교수님들조차 시총, 그러니까 한화 한 2,000조를 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능했죠. 저는 애플이 VR, AR 시장 및 애플카를 통해서 미국 1년 예상의 버금가는 시총 5,000조도 넘지 않을까 감히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를 하면요. 게임, 영화 등 관련 이제 VR 컨텐츠를 개발하는 약 반년간의 교육과정을 지금 교육비 전액 무료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남이고요.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5월 중에 VR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흔히 뭐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제가 광고를 할 때 뭐 그것만으로 안 된다, 뭐 그래 봤자다 이런 분들이 간혹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것만으로 안 되겠죠. 그런 교육 과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만 첫 발을 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기업 AI 파트 임원급부터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 AI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분들하고 인터뷰 이후에 이제 티타임에 여쭤봐요.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요새 앱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 가거든요. 내가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다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간혹 학생분들이라던가 초보 개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막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 배우는 사람한테 왜 미분 방정식 못하냐고 묻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별로였다면요, 여러분 요새 안 그래도 임대료 비싸고 오피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강남 한복판에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기는 업계 최고의 보안업체, 그러니까 나스닥의 포티넷의 국내 유일 이제 공인업체고 엔비디아라던가 구글이랑도 협력을 늘릴 계획이라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좋은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VR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를 해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많은 VR, AR 장비들 그리고 게임 컨텐츠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혁신은 없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하기 전부터 스마트폰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나오고 난 뒤 스마트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애플이 에어팟을 공개하기 전부터 무선 이어폰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팟이 나오고 본격적인 무선 이어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들이라던가 VC분들한테 숱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착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의 0.1%의 무언가를 더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0.1%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소우주라는 로컬 익명 SNS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이죠. 카카오톡 전에도 네이토는 존재했었죠. 무신사는 단순히 옷 파는 곳입니다. 또 오늘의 집은 단순히 가구 파는 곳입니다. 토스는 단순하게 돈을 빠르게 송금해주는 앱입니다. 소우주는 단순히 동네 주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앱입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특별한가요?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0.1%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면 도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VR, AR 역시 아직 혁신이 없는 것은 0.1%의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직은요. 그리고 애플은 그 0.1%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애플의 VR, AR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수년 동안 준비했던 VR, AR을 마침내 내는 그 순간 이제 VR과 AR 컨텐츠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널리 퍼지게 될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우주의 거대한 파문이 되어 퍼질 것이다.